거리에서 로고와 심볼을 배운다. 오늘은 심볼 편 하겠습니다. 애플처럼 심볼만 가지고 간판을 보여주는 경우는 나이키를 제외하고는 매우 드문 현상이죠. 이처럼 브랜드가 자신의 심볼을 갖게 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브랜드가 로고만으로 간판을 만들죠. 심볼이 브랜드 구축에서 강력한 도구이지만 좀처럼 만들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점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볼의 고대 어원은 심발리엔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첫째는 어려서 정원하는 경우 거울을 깨트려 조각 내고 미래에 다시 조각을 맞춰 혼인을 완성했다는 의미로 사용해졌고요. 둘째는 부서진 진흙 명판 조각을 지칭하는 뜻으로 이 조각을 그룹의 구성원들이 나누어 갖고 있다가 회의 때 그 조각을 다시 맞추면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일종의 의식을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심볼의 어원은 모으다, 조립하다, 혹은 짜맞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강력한 심볼력을 가진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독수리 날개만 보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십니까? 알파벳 H만 보면 떠오르는 브랜드. 말을 보면 패션 브랜드 폴로가 떠오르죠. 상징의 목표는 브랜드와 직접 연관성이 있거나 혹은 없는 것들을 브랜드 이미지로 당기는 데 있습니다. 더 큰 목표가 있다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애플의 심볼은 누가 보아도 애플입니다. 사과입니다. 단순하고 명확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애플의 상징에 대해서 잡스가 직접 말하기까지 수많은 소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영국의 컴퓨터 천재 앨런 튜링이 사과에 청산가리를 넣어서 백설공주처럼 죽었는데 잡스가 컴퓨터 천재에 대한 경의로 한입 베어먹은 사과를 심볼로 사용했다는 설도 있었죠. 한입 베어먹었다는 뜻으로 바이트와 같은 정보단위인 바이트, 똑같은 말이죠. 발음이 같다고 해서 이 사과를 지식의 사과 혹은 선악과로 말하는 작가도 있었습니다. 브랜드 창업자는 처음부터 완벽한 심볼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그럴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부터 마음에 드는 상징을 얻는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물론 그런 나이키 같은 경우는 예외지만 하여튼 제 경험상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마 애플만큼 심볼을 많이 바꾼 브랜드도 드물 겁니다. 기업이 성숙하면서 상징도 바뀌어지거나 수정되어집니다. 따라서 초반에 최선을 다하지만 최고를 찾으려는 노력은 낭비일 수 있습니다. 나이키도 우리가 보기에는 변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계속 그 두께도 쉐입도 바뀌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아마 스타벅스 심볼도 정말 수차례 바뀌었습니다. 심볼의 변화도 브랜드의 역사이며 스토리니까 처음부터 너무 예민하게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심볼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좋은 심볼을 계속 봐야 됩니다. 심볼을 로고와 함께 당장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산업 분야에는 심볼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로고는 필수이기에 먼저 만들지만 심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 4년이 지난 뒤에 만들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브랜드 창업을 하면서 창업자들이 가장 격렬하게 논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심볼을 결정하는 일이죠. 자신의 브랜드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각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아직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메시지도 없는 상황에서 심볼을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브랜드를 망치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의 대기업이 보여주는 정말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하여튼 대기업 심볼들이 그 예죠. 일단 결정되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의 글을 보면 심볼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심볼은 브랜딩에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강조한 것 뿐입니다. 창업과 동시에 심볼을 만드는 것은 마치 성장기 어린 시절에 자기와 딱 맞는 신발을 고르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요. 브랜드가 성장하고 철학이 정립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자신의 심볼에 관한 기준이 생깁니다.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히 알 때까지는 인내하면서 그 심볼을 기다리라라는 의미죠. 강력한 브랜드일수록 심볼 하나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추구하는 심볼은 바로 이것입니다. 로고와 함께 당장 심볼을 택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자료를 모으고 학습해야 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심볼이 자신의 심볼이 되기까지 정말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주인 없는 소 엉덩이에 도장을 찍는 순간 자기 것이 되는 것처럼 단순화된 심벌이 브랜드의 것이 되는 순간부터 붙이는 곳마다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심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강력한 심벌의 조건은 상징을 해석할 수 있는 이미지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이죠. 지금 위에 있는 간판을 보면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죠? 일단 친근하고 미소 짓게 만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보게 될 간판은 심벌의 사용의 응용편입니다. 로고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로고와 심벌과의 관계입니다. 상호 보완, 설명, 시너지, 재미, 기억, 환기, 집중, 보충 등 상호 관계를 관찰해야 됩니다.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창업 시 로고와 심벌이 함께 보여주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심벌과 로고는 단어에 악센트와 뉘앙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수많은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약간 좀 힘주면서 아주 그냥 괴기스럽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심벌과 로고를 혼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로고 타입을 상징으로 사용하는 경우죠. 이렇게 롤스로이스인데 R자를 쓰는 케이스죠. 심벌이 자신만의 아이덴티티와 컨셉을 분명히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항상 변화를 추구하는 브랜드의 상징은 변화를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의 질이 B급인 브랜드가 A급 상품을 만들어내도 기존의 상징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예전의 B급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심벌은 강력한 선입견을 만들어냅니다. 로고와 그림으로 상징화시켜서 수많은 의미를 만든 간편을 살펴보죠. 이 하모니 보시면은 하모니 되게 좋아란 말, 좋은 말인데 A란 말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하모니 할 때 O에 이제 뿔이 달려 있죠. 하모니, 좋아라는 말인데 사실 여기는 성인용품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고에 몇 개의 그림을 집어넣어서 로고가 심볼이 된 간판 관점에서, 그러니까 심볼과 로고 관점에서는 정말 잘 만든 간판입니다. 상징물을 대신해 컬러와 패턴을 사용해서 만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단순한 상징은 유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오렌지와 빨간색 보시면은 비슷하죠? 예.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런 상징이 브랜드의 것이 되면 아무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브랜드만의 자산 가치가 되죠. 이것이 바로 브랜드의 힘입니다. 심벌 관찰법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심벌을 공부하는 방법은 복잡한 심벌, 간단한 심벌, 잘 만든 심벌, 잘못 만든 심벌 등 여러 심벌을 수집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왜 좋은지 왜 싫은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취향을 알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심벌만으로 자신의 창업할 매장을 표현할 수 있다면 무엇일까? 나이키나 애플처럼 로고를 쓰지 않고요. 이 심벌만으로 이것도 물론 모아봐야 됩니다. 모아보고 느껴봐야 되죠. 특정 브랜드의 심벌 변화에 따라서 자료 수집을 해야 됩니다. 심벌을 공부하는 방법은 좋은 심벌을 많이 보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좋은 심벌이란 심벌만으로 브랜드의 컨셉과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고 상품에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